오늘은 2014년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공부를 주로 좀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일요일이건 평일이건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공부하는 일인데, 그 공부는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즉 범나라 책을 읽으면서 그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훈련이죠. 범나라의 핵심 요체는 생각에 끄달리거나 생각에 끌려 살지 않고 생각을 감각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표정 알아차리기, 몸 동작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자기 말소리 듣기 등등으로 그 감각 개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깨어 사는 것. 4대 성자죠. 4대 성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 4대 성자의 한결같은 가르침이 또한 깨어 사는 거였습니다. 이 깨어 살기 위한 팁으로서, 깨어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각개발 훈련만큼 중요하거나 또 꼭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감각개발 훈련이죠. 대개는 1시간 정도 하는 거지만 어제 저녁에는 12시부터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그 부동산 스티커를 한 200여 장 배부하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잤죠. 잠을 자고 지금 일어난 시각은 7시가 좀 넘네요. 그렇더라도 언제 일어났건 늦었건 빨랐건 간에 꼭 하고 가야 할 감각개발 훈련이 있는 거죠. 그 훈련은 책 읽기고, 책 읽는 가운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보면 하는 겁니다. 책 읽기 훈련을 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 해주는 거죠. 자기 표정을 보는 거. 자기 표정 안에는 그 의식의 스크린에 그려진 모든 파장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파장? 입자와 파장.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무기로 살 건지, 등천에서 하늘나라로 갈 건지, 이 감각개발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개발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봄 36, 10가지 기본적인 옵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유시하여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으면서 살겠다. 2. 아침에 일어나 자기 방에 놓인 가구나 책상, 컴퓨터, 침대, 가져두거나 집기 등을 낱낱이 한번 쭉 돌아본 다음 거실로 나와 화초와 사진, 진열장,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탁자 등 집안을 두루 샅샅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살겠다. 등하교 시나 출퇴근 시나 볼일 보러 외출을 할 때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주변의 거리와 가로수와 가게와 간판 등을 두루 살피면서 살겠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말할 때 수족을 비롯한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살겠다.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귀를 열어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살겠다.
일 없이 무료하게 앉아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하며 살겠다. 누가 보고 싶고 그리워 안절부절해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을 즉각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보면서 살겠다. 고향 산천이 그립거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의 풍광이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즉각 그 풍광을 떠올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컷 보면서 살겠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하듯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피고 비추어 지운 다음 빈 마음으로 바라보고 만나며 살겠다.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대중잡아 있어도 마치 없는 듯 부동심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살겠다. 10가지의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유이무기가 용이 되어 날아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여의주를 물어야 된다. 세 개의 여의주는 표정 돌아봄, 몸 동작 돌아봄, 표정 돌아봄, 몸 동작 돌아봄, 말소리 들어봄, 말소리 알아차리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여의주를 물게 되면 등천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주소를 옮기는 거죠. 봄 37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진리는 음양이 상합된 모습이다. 봄나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하면 봄나의 주체성은 남성이다. 그래서 봄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그러나 봄나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창조한 이상 운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은 여성답게 정음으로 표출하여야 하고 남성은 남성답게 정량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만고에 여겨서는 안 될 법이다. 그러나 현상에 자기를 보면 여성이면서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 같은 여자, 남성이면서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 같은 남자가 우리 주변에 흔하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 대야 봄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애고요, 업장이요, 착각이요, 해명이요, 잘못이다. 엄연히 이 여성을 선택하거나 남성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망각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한다. 아무리 근사해 보아도 남성스러운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남성은 멋지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이 있다. 이 말은 차별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우열로 하는 말도 아니다. 물은 물의 속성이 있고 불은 불의 속성이 있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등등하다. 선천에서는 음양상극으로 양이 음을 눌러 이겼지만 후천에서는 음이 양을 이긴 연후에 본연의 자기 대야 봄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 음양이 공존하고 음양이 상생한다. 정음이 정량이 봄나로 만고의 표준이다. 정음과 정량이 만나야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이상적인 남녀관계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는 정량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하고 여자는 정음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한다. 남자 같은 여자는 여자 같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현상은 어변으로 만남인지라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매력이 없으므로 해안으로 남는다. 여성은 정체성이요 정적이므로 소극적으로 남성을 기다리고 선택하여야 하고 남성은 주체성이요 동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도되고 거꾸로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하늘이 정한 법을 유배하였기 때문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스러움과 나약함을 빙자하여 은근히 남자 같은 여성의 우월감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스러움으로 여성스러운 남성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주의 법칙을 유배함이고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그러한 업장을 깨달아 소멸하고 남자다운 남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여성 역시 그러한 업장을 소멸하여 여성다운 여성의 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그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본 88 단군 신화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 사람이 된 남자 하늘 사람이다. 환웅은 사람이 무엇임을 깨달아 증득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환웅이 비록 사람은 덜 됐지만 비교적 애고가 성숙되어 의식 수준이 높은 1순위자에 해당하는 곰과 같은 사람,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라. 100일 정진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하였던 바 호랑이 같은 사람은 참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고 참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고 곰과 같은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여 당군을 낳았고 당군이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환웅은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 깨달은 사람이요 된 사람이다. 남성은 자아탐구를 통한 수행을 통하여 자수성가의 길을 걸을 운명을 타고났으며 여성은 자수성가를 이루가여 사람이 된 남성을 만나 신복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과 같아져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거에 도약할 수 있다. 환웅은 곰과 같은 여인을 만나 사람이 되도록 가이드하여 성공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끼리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으므로 그 자식 역시 제대로 길러 사람다운 사람 하늘사람으로 길러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 하늘사람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되는 법이 나와 천하를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고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들 달콤한 당위전 같은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병폐다.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정진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드러내어 지속시킴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이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량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사량 분별을 내기는 달콤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쉽고 사람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은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여기에서 호랑이 같은 여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량 분별의 세계에 떨어져 정체성 자리를 지속하고 증득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정체성 자리에서 사량 분별을 내지 않고 100일 동안 지속하라는 뜻이다. 봄나라에서 나온 글들은 달콤하지 않아 먹으려 드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 달콤한 글만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당군 신화를 통하여 경계에 놓았건만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사람이 되고자 옵션을 걷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우니 한심하고 슬프고 통탄할 일이다. 봄 39 아부에 대하여 남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부인가? 아니다. 상대를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친절과 부드러움은 아부가 아니다. 그것은 솔성지도이다. 그것은 도덕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으로 나온 것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으로서 애고장략으로 아부다. 특별히 상대를 이용한다거나 특정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적에 친절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된 표현이 나와 제3자가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부분 남들이 아부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보면서도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은 은근히 좋아한다. 그래서 중생계에서는 아부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부도 실력이라는 말도 나온다. 남자가 남자에게 아부하면 한심도 사고 그나마 진급도 하고 이익도 본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부를 하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예사다. 여자가 비록 상대를 유혹하려는 속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부를 한 이상 남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남자 오해와 착각을 유도한 것이므로 무의식적인 음란성이 반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하고 복잡해진다. 아부는 애고의 교묘한 술수이다. 아부는 진실을 가장함이요 상대를 기만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선 가운데 저절로 우러나오는 웃음과 친절은 덕목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한심을 사기 위해 베푸는 친절과 웃음은 천박한 거짓인지라 진리의 질책과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삼가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진실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거짓으로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만고에 이기지 못할 지이다. 소와 가을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해소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남에게 의존한다. 남에게 의존하여 사탕발림을 주워 먹어 버릇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면 된다. 밖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안으로 돌려 밖에 보는 자기가 안에 보이는 자기에게 위로 말을 건너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윽고 하나가 된다. 자기의 그림자,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자기와 마주보며 고백하고 위로하다 보면 대화의 통로가 형성되어 당장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남에게 위로를 받을 옵션 일랑 버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겠다는 옵션으로 바뀌어 실천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 에너지 수준으로 도약한다. 봄 40일 자존심. 본연의 자기 개야 봄나에서는 자존심 따위가 없다.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텅 빈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여 본연의 자기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여 현상의 자기 에고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에고의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에서 말하는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겸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저절로 자존심이 나온다.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은 표정이 경직되고 마음씨가 유연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쌀쌀하고 비좁고 날카로워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도 멀리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얼마나 열렸느냐,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훈훈한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지 못할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전전긍긍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소인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대인일수록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존심은 결국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하는 데서 연유한다. 남들이 자기가 건립한 이미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여 조건반사가 일어난다. 아상을 만드는지 아상에 집착하는지 아상을 부리는지 평소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아상을 비워 자기를 스스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하여 자존심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 봄 42 시기 질투심. 시기 질투란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시기 질투가 나쁜 것이므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중생심일 뿐이다. 시기 질투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랑의 질투심이라면 그것이 의처증이든 의부증이든 자기도 상대도 서로 일편단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니 어디에 잘못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시기 질투심에 자기의 주체성을 빼앗겨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분노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태우고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상대를 증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인이든 부부이든 사랑의 질투심이 제일 강하고 무섭다. 다른 질투심은 그때뿐이므로 넘어갈 수 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제어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사랑은 외골수다.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로 하여금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사랑은 이름 일량지도이다. 사랑은 신이요 지조요 정절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자기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상대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혹시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를 반성하고 언행으로 몸가짐을 삼가하고 일편단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리도 일편단심으로 지키고 사랑도 일편단심으로 지킨다. 거기에 시기 질투는 사라질 것이다. 봄 43 선악이 없는 도리. 진리로 보면 시간 공간에 한정시켜 보지 않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보니 그때 나를 들볶던 그 철천지 원수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를 야물게 하고 키워온 만고의 은인 아님이 없으니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 되는 도리요 선악이 없는 도리다. 선이 악이 되는 도리는 자식을 과보호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식의 자립성,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97억이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이니 나와 남이 하나이다. 또한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이니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치의 당연함이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원수가 은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고 보면 사람이 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니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지 말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문제로 보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달콤한 것만을 좋아하지 않고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는 이치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하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가차없이 싸우고 따지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정하지 않고 대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절로 진실한 언행이 구사된다. 무작정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인 이상 상대에게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어느 날 원수인 나를 은인으로 알아볼 날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극악무도에 보이기도 하고 대자대비에 보이기도 한다. 진실은 선악의 기준같이 없어 틀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에는 선악이 없다. 완전 무결성에는 정체성에서는 선악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치우침이 없어 맷돌 맞듯 대돌 맞듯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정체성이야말로 진실의 초석이다. 봄 44.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예고이다. 감각을 활짝 열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생은 못된 인간은 생각의 노예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분열된 암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암은 생각으로 고안된 의학이나 약물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방하거나 고치지 못한다. 한 생각 이전자리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지혜로운 정보가 무유이화로 작용하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을 깨닫기 위해 통원하는 대우주의 섭니다. 우리가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감각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우리 안에 내재된 유전 정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암을 예방하고 전생에 지은 과보로 암이 진행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가동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세포일의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유전된 무한의 정보 유전자를 바로 정체성 자리라고 하는 메인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과정이고 주체성이 확립된 정도에 따라 옵션을 걸어 쓰고 활용하게 된다.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힘이 구사된다. 감각을 개발하여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면 생각의 교란으로 생각에 막혀 유전자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된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여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함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란 인간에게 인간이 되라는 재촉이고 신호다. 인간이 되어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 자연 바라봄, 늘봄으로 감각을 활짝 펴 본연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다. 사람이 되면 암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음라의 증득 3